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게 될 한석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세션과 이제 앞으로 이어질 세션을 통해서 아마 빅데이터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각 사례, 개별적인 사례나 어떤 유스 케이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쪽으로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떤 챌린지가 있었고 앞으로 그 DW가 나아가 될 그 모던한 형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던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PDW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DW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빅 픽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DW에 대한 챌린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측면에서는 데이터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고 그 유형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그래서 그 분석 자체에 대한 챌린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소비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형태처럼 1인당 모바일 기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 챌린지가 되고 있고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에서도 또 어떠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도 2012년까지 이러한 데이터의 양적인 증가와 복잡성에 대해서 기업이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요구들, 내외부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요구들을 따라갈 수 없다. 또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측면에서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W가 어떤 챌린지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DW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원래부터 분석을 해오고 있던 대상인 RDB 데이터들, OLTP나 ERP 같은 그런 RDB 데이터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져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공해서 지표를 표준화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지표와 같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 처리하는 영역이 이 가운데 있는 그 데이터 처리 저장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W에서는 이러한 RDB 기준의 데이터로부터 가져와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큐브와 같은 다처럼 분석 플랫폼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ETL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I 영역, 그 데이터를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BI에 대한 부분이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단순히 리포트 성격의 것들이 기존의 DW에서 제공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냐. 기존에는 박스 형태로 해서 어떤 CPU나 메모리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배치해서 이러한 니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DW 구조에서 각 레이어별로에서 챌린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저장과 처리 영역에서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데이터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계속되는 니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그 온프리미스 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조직 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조직 외의 데이터는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BI 측면, 즉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BI의 도구들이 유연하게 사용자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바일 분석에 대한 니즈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사용자층이 증가하고 분석 환경도 다양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이 되는가, 그리고 다양한 지표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그런 데이터를 검색해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BI 측면에서의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존의 박스 형태로 되어 있던 것들이 하드웨어 최적화라든지 아키텍처 디자인 측면에서의 최적화, 그리고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워크로드의 복잡한 그런 인풋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W는 사실은 도입된 지 세월이 약간 된 그런 개념이지만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뭔가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티핑 포인트에 다다랐다라고 가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버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진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조에 대해서 BI 레이어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셀프 서비스 BI, 즉 IT 부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현업이 얼마나 유연하게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끌어서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질문이 되고 있고, 특히 비용 절감이라든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상화 부분이 어떻게 BI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표나 보고서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인메모리 기술이 이제 현실화가 돼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SMP 같은 단일 처리 플랫폼이 아니라 대규모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런 요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단순히 박스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된 어플라이언스라는 형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DW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분의 거장이 있는데요. 이 개념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빌 인몬이라는 분과 그다음 랄프 킴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상 출발은 달랐습니다. 한쪽이 탑다운 방식으로 DW를 구성한다고 치면 한쪽은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한쪽이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된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면, 다른 쪽은 데이터 마트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업의 니즈부터 먼저 대응을 하고 좀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DW 2.0이라든지 또 다른 또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그 두 거장이 한쪽에서 만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만나게 된 앞으로의 DW 구조에 대해서 모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천 데이터 측면에서는 기존의 RDB 형태의 분석뿐만 아니라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대량의 데이터들까지 품는 것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 웹 같은 쪽이나 아니면 동영상에 대한 검색 분석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제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센티먼트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데이터까지 어떻게 분석의 틀에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RDB가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RDB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하두비라든지 기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데이터의 저장 영역을 이런 관계형에서 비관계형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요. 다차원 분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고도화되고 실시간 처리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공하고 어떻게 적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품질 측면이라든지 기업 전반에 걸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측면,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저장 처리의 레이어를 이루게 됩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기존의 단순 리포팅이었다고 하면 이제 셀프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앱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방위 전후방으로 검색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라는 부분이 BI 영역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원하기는 인프라 요소로서 기존의 박스에서부터 어플라이언스, 클라우드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금 모던한 데이터 웨어스의 그림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 즉 크거나 작거나 다양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석 환경을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치들, 그리고 인프라 차원에서는 박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어플라이언스와 클라우드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쪽에서 가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내에서 어떻게 지금 MS가 제공 드릴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로 PDW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빅데이터의 실체를 한번 짚고 나가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라고 하면 RDB 기반의 데이터로 해서 ERP나 CRM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웹 2.0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광고나 모바일, 그리고 협업 관련한 데이터들, 특히 웹로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추천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대상이 되는,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데이터로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웹상에서 사용자가 개인이 클릭하는 여러 가지 클릭 스트림 정보들, 그리고 장비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들, 그리고 소셜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라든지 날씨 같은 정보를 정부에서 특정한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지어는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웨더 같은 회사를 예를 들면 공개되어 있는 날씨 정보를 조금 더 가공을 해서 더 기존에 없던 그냥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끌어내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국내나 국외로 데이터를 셀링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제 단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빅데이터의 실체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빅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조직에서 많이 하시지만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그런 IT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 먼저 출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원을 확장하려고 해도 어떤 박스 내에서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더 큰 장비를 사야 되고 거기다가 또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가치를 끌어낼 수 없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를 도입해서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챌린지가 되게 됩니다. 하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하둡을 실제 가치 창출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버즈워드, 하둡 같은 게 버즈워드를 넘어서 정말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IT 인력을, 이런 하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IT 인력을 조직 내에 양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BI 측면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잡해진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느냐, 솔루션의 복잡성이 우리를 막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패러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MS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RDB와 그다음에 하드웹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자 측면에서 고민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빅데이터 아키텍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확장성이나 성능 측면에서 선형적으로 성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의 박스 형태에서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성능, 비용 대비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투명하게 연계 분석하기 위한 기술로서 폴리베이스라는 기능입니다. 폴리베이스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 즉 HDFS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산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는, 그리고 맵 리듀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러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이 됩니다. 또한 단지 그런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RDB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데이터와 함께 연계 분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RDB 데이터로 하드웨어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셋을 또 가져와서 분석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드웨어 데이터를 메모리 사용으로 가져와서 RDB 데이터와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낸다 라는 부분을 지금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빠른 요구, 분석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분석의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 PDW라는 제품 내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기존의 BI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던 SQL이라는 표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까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렬 로드의 장점, 그리고 RDB, 특히 이 MPP 병렬 처리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성능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분석의 니즈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클러스터드 컬럼 스토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수치 정보,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 정보들이 그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일부는 관점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관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고객별로, 모델별로, 가맹점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DW에서는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저장 방식 대신에 이 컬럼 스토어라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이러한 관점 정보가 컬럼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훨씬 더 높은 압축률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수치 정보들은 각 데이터 레코드마다 모두 다른 값이 들어있더라도 관점 정보들은 전체적으로 테이블 형태를 봤을 때 반복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을 압축할 때랑 그림이나 동영상을 압축할 때 압축률의 차이가 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값이 많은 관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컬럼 스토어 방식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압축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축률 개선을 통해서
동일한 IT 자원이지만 보다 빠른 성능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러한 기술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PDW라는 플랫폼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위의 데이터 노드들은 각각의 자기 자원을 써서 커다란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하나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제어 노드에 명령을 던지게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데이터 노드에서 각각 분산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런 응답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러한 단위 자체가 선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작게 도입을 해서 그 어떤 요구의 증가 또는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서 노드를 원하는 만큼 증설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해서 설계를 해서 어떤 병렬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각 데이터 노드 간의 경합을 최소화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노드들은 자기가 받은 데이터만 열심히 처리를 하게 되고 옆에 있는 노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 처리 측면에서 그러한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성능을 낮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 포인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하둡 데이터라든지 RDB 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어느 쪽에 있는 데이터든지 원하는 만큼 가져와서 BI 화면상에서 매시업 기능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폴리베이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DB 인프라 차원에서 그러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버무려서 가치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빅데이터 관련한 사례를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례들은 대부분 하둡과 그 다음에 SQL 서버라든지 PDW 같은 그리고 비하웨어 결합을 통해서 기존의 정형, 비정형을 따로 분석했을 때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이루게 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사례입니다. 반도체 업체 자체가 산업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서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챌린지가 됐었습니다. 특히 생산과 품질 데이터 쪽이 그렇게 많은 챌린지를 받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의 시스템이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성능 저하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둡과 이 PDW라는 플랫폼을 같이 도입을 했는데요. 하둡의 경우에는 데이터 노드 14개에다가 700TB에 대한 그런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300TB 규모의 PDW 2대를 도입을 해서 이 둘을 연계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불가능했던 기존에 요구했던 품질 분석 니즈를 이제 만족을 시키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수율 상승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재무적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야후인데요. 야후에서는 캠페인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24테라 규모의 큐브라는 것은 이제 다차원 분석을 위해서 어떠한 큐브라는 형태로 미리 서머리를 해서 메모리상에 올려놓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보다 즉각적인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한 수준의 규모라고 하고요. 특히 35억 건 정도가 되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의 원천 데이터들을 이제 큐브로 실시간으로 그 시간 단위로 해서 갱신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광고 매출의 증대까지 확인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트라는 사례인데요. 클라우트는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분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둡의 데이터를 BI를 통해서 BI 쪽에서 매시업을 통해서 하둡의 데이터와 RDB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형태로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로라고 하는 국내 밴 업체인데요. 이쪽은 하둡 자체는 도입이 안 됐었지만 기존에 이제 수시간에 이르는 어떤 밴의 업무 성격의 배치 성격의 그 업무들이 수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보게 된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실무자들이 배치 업무, 어떤 정산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 측면에서도 보다 빠르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표는 없지만 이 외에도 LG 화학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케이스에서는 하둡을 도입해서 이런 PDW와의 실시간 연계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가치를 내는 쪽으로 지금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 부딪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한계가 기투자 보호나 신규 장비 도입,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BI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챌린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지금 PDW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성능 그리고 비용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형과 비정형을 같이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 그리고 보다 쉬운 BI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MS에서 가지고 있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 기존의 정형 데이터에서 머무르지 않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같이 아우르는 구조 그리고 보다 쉬운 분석을 위해서 다처한 형태로 어떤 그 구성을 하는 형태 그리고 실시간 처리를 위한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관리 영역이 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추출 적재를 가공 적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함께 그 기존의 데이터에서도 어떻게 가치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협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통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가치를 뽑아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셀프 서비스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측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모바일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실시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용자 활용 측면에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세 개의 레이어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박스뿐만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확장하는 형태로 향후의 데이터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이 빠짐없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쪽에서 반성하고 가져갈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